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앞에 조금만 할게요. 앞에 여기 다 했어요? 그러면 하면 되네. 중력은 이제 보통 물체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의미하지만, 알고 보면 이제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이걸 이제 만유인력이라고도 하죠. 만유인력의 한 종류야. 중력은 지구가 이제 잡아당긴 힘은. 이건 이제 뉴턴이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서로 중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 알고 보면 저 텔레비전에 나랑도 중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찰력이 없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 같은 게 생길 때 그 우주 공간에 이제 이런 먼지들이 있는데, 아니면 수소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모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력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별이 된다는 거죠. 중력 때문에. 근데 이 중력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큰 물체가 더 세게 잡아당길 것 같지만 크기가 같아요. 중력은 두 물체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가 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사과가 이렇게 똑 떨어지죠. 똑 떨어지는 거를 이제 지구가 잡아당겨서 떨어졌다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서로 잡아당기는데, 사과는 조그맣고 질량이 작고, 지구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뭐 관성도 큰 거죠. 질량이 큰 관성도 크니까. 그러니까 얘가 끌려오는 거지. 근데 힘은 똑같아. 힘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두 물체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가 세요. 그래서 이 만유인력에 관한 공식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하나 써놓으시고, F는 만유인력은, 이거 G라고 하는 거는 중력, 만유인력 상수고, 만유인력 이거 상수고요. 이거는 중심 사이의 거리. 중심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이거는 질량이에요. 물체의 질량. 그래서 이 질량이 클수록 만유인력도 세요. 질량이 클수록. 근데 보통 이제 지구에서는 요 R이 지구 반지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물체랑 물체의 중심 사이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구 중심 사이에서 그 물체까지 거리인데, 지표면 근처에 만약에 뭐 100m 있다라고 해도 지구의 요 반지름이 6,400km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해도 뭐 한 8.8km 밖에 안 되는데, 그 거리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떨어지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는 지구 질량이고 하나는 물체 질량이야. 근데 이거는 곱하는 거기 때문에 질량이 커지면은 F도 커지겠죠, 그렇죠? 질량 크면은 F도 커지는 거야. 질량이 커지면은 중력도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요런 그 식에 의해서 이제 해석하면 되는데, 식이 어디인가 나올 거야, 나중에. 자, 아무튼 지구의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으로, 물체는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중력을 받는다. 여기 사가 놓으면 이렇게 힘을 받는 거고, 여기 사가는 이렇게 힘을 받는 거예요. 지구 중심 방향.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는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고, 무게가 중력의 크기야.
그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해주면 바뀌어요. 뭐 여기 사실 F는 MA에 맞춰서 쓴 건데, 이게 F는 MA라고 하는 식에 맞춰서 쓴 겁니다. 근데 이 A가 가속도인데 지구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야. 지구에서는. 네, 그래서 9.8이 중력 가속도죠. 예를 들어서 1kg 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중력 크기가 9.8m 이렇게 되는 거지. 1kg 짜리가 있으면 뭐 단위는 이제 뭐 kg/m/s 제곱인데요. 어찌됐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하면은 중력의 크기, 무게가 됩니다. 무게랑 중력 크기랑 같은 얘기야. 자, 자유낙하하는 운동은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입니다.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 근데 중력 가속도가 아까 얼마다라고 했냐면요, 9.8m/s 제곱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 가속도의 의미를 아셔야 돼. 가속도.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에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가속도를 보통 A라고 써요. A.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계산하려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하시면 돼. 이 델타라고 쓰는 거는 변화량이에요. 이거 델타라고 있거든. 델타. 삼각형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2초 동안에 원래 뭐 10m/s로 움직이던 애가 한 2초 지나니까 얘가 한 20m/s로 되어 있어요. 그럼 변화량은 원래 나중에서 처음 빼야 되거든요. 나중에서 처음. 그러면 얼마 변한 거야? 변화량? 10이죠, 10. 그러니까 1초 동안에는 5m/s씩 변한 거죠? 이 가속도가 5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5m/s 제곱이 되는 거예요. 단위는 원래 m/s 제곱 단위인데, 왜냐면 m/s를 또 세크로 하면 더 나누기 때문에 이때 가속도가 5m/s 제곱이 되는 거예요. 단위가. 아직도 잘 감이 안 오죠. 근데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어떤 물체를 자유낙하 시키면 1초 지나면은 9.8m/s가 증가되어 있고, 또 1초 지나면 또 9.8m 또 증가되어 있고, 또 1초 지나면 또 9.8m/s씩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낙하 시키면 1초마다 9.8m/s씩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가속도가 일정한 거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럼 왜 속력이 점점 이렇게 빨라지냐? 힘이 작용해서 그런 건데, 어떤 애를 이제 한 번 밀고 말면은, 뭐 스케이트 이렇게 타고 있는데, 한 번 밀고 말면은, 여기가 이제 마찰이 없을 때, 그냥 원래 속도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밀면은 얘가 계속 빨라지는 거지. 힘이 작용하니까. 힘이 계속 작용하니까 그런 거, 떨어지는 동안. 근데 일정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도도 일정한 건데, 가속도에 관한 식이, 이게 이제 정의에 따른 식이 되는 거고, 얘는 정의에 따라서 하면. 근데 가속도죠, 질량하고 힘하고 관계식인데,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를 해요. 힘에는 비례하고. 뭐 어려운 것 같지만 별로 안 어려운 건데, 힘을 세게 밀어 계속. 그러면은 좀 빨리 빨라지겠죠? 속도 변화량이 크겠죠? 이거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인데,
힘이 크면 속도 변화량이 크겠죠? 근데 질량이 크면 이제 힘을 똑같이 주는데, 뭐 야구공 같은 거 이제 던지면은 뭐 빨리 하면 뭐 한 100km 이렇게 넘겠죠, 이렇게. 근데 똑같은 걸로 볼링공을 던져, 이렇게. 그럼 이렇게 빨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량하고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질량하고 힘하고 가속도는 비례 관계고, 질량하고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실험을 하면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가속도가 떨어지는 동안에 질량이 변하겠어요? 질량이? 안 변하는데 힘도 안 변해요. 떨어지는 동안. 지구가 잡아당긴 힘.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근데 만약에 힘이 없다. 봐봐요. 힘이 0이다. 그럼 가속도 당연히 0인 거예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질량이 당연히 일정한 거고, 그 물체니까. 근데 이런 착각을 할까봐 얘기하는 건데, 아까 전에 내가 여기 만유인력 법칙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떨어지는 동안에 지구랑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얘가 작아지니까 얘가 커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지도 몰라. 나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이 거리라는 게 지구 중심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0m 떨어져 봤자 중심 사이의 거리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동안에 진짜 한 100km 있는 데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떨어지는 동안에 중력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동안에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해. 일정한 크기.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고, 그 가속도가 1초당 9.8m씩 증가하는 가속도가 작용한다. 그게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래도 좀 어렵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근데 얘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예요. 수평 방향 던진 애도 옆으로, 나는 사실 옆으로 던졌는데 중력은 연직 방향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 연직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해, 중력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평 방향은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원래 상태가 유지가 되는 관성이 있어서 원래 상태를 쭉 유지합니다. 근데 연직 방향은 힘이 작용하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점점점 그 같은 시간 동안에 찍은 사진이죠. 점점 어떻게 돼? 이렇게 속도가 증가를 하지. 이렇게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멀어지니까 속도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고, 중력 가속도가 그 일정한 크기로 작용해서 이때는 등 가속도 운동이다.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거고, 등 가속은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거는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야.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이거 엄청 헷갈리는데, 등속은 속도가 일정한 거고, 속도 일정, 이거는 가속도가 일정. 근데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겁니다. 옆에 있는 그림 중에 자, 공기 중에서는 그 공기 마찰, 공기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애가 빨리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진공 중에서 진짜 자유낙하를 시키면 똑같이 떨어져요. 똑같이. 이걸 모르는 사람 많죠.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잘 봐요. A는 M분의 F인데 잘 봐라. F가 질량이 만약에 2배로 늘어나요. 이렇게 질량이 2배로 늘어나. 그러면은 힘도 얘가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힘도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질량이 2배면 힘도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분되면 결국에는 어때? 가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질량이 2배가 돼도 힘도 2배로 되고, 근데 이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힘에는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애나 질량이 큰 애나 작은 애나 똑같이 떨어진다. 꼭 기억해야 되고, 옆으로 던졌을 때 옆으로 던지는데 이거는 처음에 조금 천천히 던진 거고, 얘는 좀 빨리 던진 거고, 얘는 더 빨리 던진 거 이렇게 파란 애는. 근데 얘가 떨어지는 동안에 연직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져요. 이걸 동시에 떨어집니다. 근데 수평 방향 속력은 시간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속력을 빠르게 던진 애가 더 많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란 공을 더 수평 방향 쪽으로 더 빨리 던진 겁니다. 근데 떨어질 때 시간이 같고 동시에 떨어진다. 알겠어요? 동시에 떨어집니다, 진짜로. 뉴턴의 사고 실험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은 이런 거야. 만약에 여기서 대포를 쏘는데 좀 느리게 쏘면 이렇게 뚝 떨어지겠지, 가다가. 좀 빨리 쏘면 더 좀 멀리 가겠죠? 멀리 가잖아. 빨리 쏘는 거 멀리 가잖아. 근데 지구가 휘어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지구 곡률 반경이랑 같으면 얘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지구도 휘어 있으니까 계속 돌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희한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특정 속도 이상이 되면은 얘가 안 떨어지고 계속 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인공위성 같은 거예요. 인공위성. 뉴턴이 이거를 이제 뭐 프린키피아 무슨 책에 써놔. 사람들이 나중에 보고 이럴 수가 있어? 인공위성을 쏘는 거예요. 인공위성. 그래서 인공위성이 돌면서 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통신도 하고 뭐 GPS도 작동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속도로 빠르게 던진 물체는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다. 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이 중력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중력 없으면은 뭐 이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중력이 없으면 일단 지구 자체가 없고, 이 돌멩이들이 모여가지고 중력 때문에 모여가지고 지금 지구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기층도 없고요. 대기층 중력 때문에 있는 거죠. 중력이 있으니까 무겁고 가벼운 거에 차이가 있어서 밀도 차도 나고, 밀도 차가 나면 대류 현상이 있고, 대류 현상이 있다 보면 대기나 물이 순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달과 지구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니까 밀물, 썰물도 나타나는 겁니다. 달에 의한 중력이죠. 달이 우리 바닷물을 잡아당기니까 밀물, 썰물이 나타나는 거고, 생명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식물 뿌리가 중력을 받아 땅속으로 자라고요. 몸무게가 무거운 코끼리나 하마는 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중력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뼈도 되게 튼튼해요. 그러니까 육상 동물들은 중력을 이기고 살아야 돼가지고 근육질이고,
그 다음에 뼈도 튼튼해. 근데 물고기 이런 거 뼈 안 튼튼해. 물고기 먹으면 뼈가 되게 말랑말랑하잖아. 걔네들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부력이 있어가지고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특히 고래 이런 거는 포유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근육 별로 없어요. 왜냐면 둥둥 그냥 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이제 고래가 이렇게 뭐 폭풍 때문에 얘가 밀려왔다. 얘 자기 스스로 바다를 못 돌아가요. 그게 죽어요. 여기서 밀려와가지고 못 죽어요. 기린은 다른 동물에 비해 혈압이 높다. 근데 왜냐하면 기린이 목이 길고 특히 이제 머리를 어찌됐건 피를 보내야 되거든, 머리로. 그럼 이제 심장에서 이제 얘가 펌프질을 해가지고 혈압이 높아가지고 머리까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전부 다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개념 속속 한번 1번, 2번 풀어보시고. 자윤학하는 물체는 일정한 크기의 중력, 힘이라고 해도 되고 힘이 작용하므로 물체의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책에는 중력이라고 되어 있네. 중력이 작용하므로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연직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이번에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를 끊임없이 작용하여 뭐 대류현상 뭐 이런 거 자연현상이라고 되어 있네. 자연현상을 일으키고 뭐 대류 뭐 이런 포함하겠지. 생명체의 생명활동에 중요하므로 역학적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역학적 시스템에서 이제 중력이 꼭 있어야 된다. 넘기면 이제 요런 장치가 있습니다. 요 장치는 여기 쇠구슬에 이게 홈이 하나 있거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이 스프링 장치가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딱 열면 얘가 빠져나오면서 얘를 땅 치는 거야, 이렇게. 빠져나오면 얘가 자유낙하고 얘는 옆으로 던진 거지, 옆으로. 근데 옆으로 던졌을 때는 처음에만 이제 힘이 작용한 거고, 그 다음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평 방향은 일정한 것. 근데 연직 방향은 중력이 작용하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쇠구슬이 동시에 바닥에 닿습니다. 연직 방향이 일정한 등가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구슬은 중력이 작용해서 연직 방향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 속도 운동을 한 거고, 수평 방향은 연직 방향은 등가 속도 운동하는데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예요. 이 속도가 일정하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근데 저런 장치가 없으면 이런 장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자를 여기 땅 치면 얘는 자가 없으니까 자유낙하는 거고, 침과 동시에 얘를 날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날아가면서 떨어지고 얘는 그냥 떨어지는데 같이 떨어져요. 네, 같이 떨어집니다. 동전 가지고 해보시면 실제로 같이 떨어집니다. 네. 확인 문제 1, 2, 3번 해보시고. 자, 쇠구슬 A는 연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뭐든 다 연직 방향으로 힘은 작용하는 거야. A든 B든. A든 B든 힘이 작용하는 거고요. 쇠구슬 B의 연직 방향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져도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거 맞아요. 예. 뭐 쫓아가면서 미는 거 아닙니다 지금. B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하는 거 맞고요. A와 B는 연직 방향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등가 속도 9.8 5x 5 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야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이제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x 증가량이 t고 y 증가량이 델타 v인데 기울기가 가속도야 기울기가.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거지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등 가속도야 등 가속도. 근데 이게 그 G는 중력 가속도라 써 있는데 자유낙하하는 거는 중력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그게 중력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그 값이 G다. 9.8이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일정한 겁니다. 만약에 증가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증가한다 라면 힘의 크기가 증가하면은 VT 그래프가 속도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아니거든. 증가를 하면 일정하게 증가하면 이거 일정한 거죠.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1.5m 높이 정도에서 이제 떨어뜨렸다. A는 자유낙하고요.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건데 발사 후 쇠구슬 A와 B가 받는 힘의 크기가 같다. 이 힘의 크기가 같은지 보려면 질량을 비교해야 돼. 질량이 같지. 예, 그럼 힘의 크기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힘의 크기가 같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질량이 하나가 2m이고 하나가 m이다. 그러면은 힘의 크기가 2m짜리가 더 큰 겁니다. A, B는 동시에 지면에 도달하는 거 맞고요. 예. 다른 조건을 갖게 하고 B를 수평 방향으로 더 큰 속도로 발사하면 쇠구슬 B는 A보다 나중에 지면에 도달한다. 알죠? 더 빠르게 발사하면은 이게 일단 높이가 똑같으면 똑같이 도착하는 거야. 높이가 출발하는 높이가. 얘는 이제 여기 떨어질 때 쟤는 저기가 떨어지겠지. 그래도 지면에 동시에 도착하는 거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중력 시스템과 중력과 지구 시스템, 중력과 생명 시스템. 뭐 이렇게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중력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인 거고, 그 고도에 따른 밀도가 다른 것도 중력이 지표면이 더 높고요. 높이 올라가면은 중력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통이 필요하다. 기상현상은 이제 이게 중력이 있기 때문에 밀도차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상승기류가 생기거나 이러면 구름이 생기고 그런 것도 중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대기순환도 마찬가지고 밀물, 썰물은 이제 달하고의 중력이죠.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이제 물이지 달과 물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밀물, 썰물이 생긴다. 생명 시스템 내에서는 뿌리가 뭐 이렇게 그 중력을 받아서 땅 속으로 향해 자라는 거. 세포벽이 있어야지 식물이 단단해져가지고 곧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게 뼈대가 되게 굵어지고 근육이 발달했다. 육상 동물들은 그렇다는 거죠. 중력에 이기기 위해서.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인이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이렇게 지구로 귀환하잖아? 그러면 처음에 쓰지도 못해. 근육이 퇴화돼가지고요. 똑바로 쓰기도 힘듭니다. 몸의 균형 잡는 것 가운데 그 귀에 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정기관에. 근데 원래 전정기관에 이렇게 선물하고 털들이 있는데 이 돌멩이가 이석, 귀에 있는 돌멩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내가 기울이면은 여기로 이동해가지고 이쪽 건드려. 그럼 내가 기울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정기관의 이석에 의해서 몸의 평형을 유지한다. 이것도 이제 중력하고 관계가 있고요. 혈관에 팔다리 등 심장 아래쪽에 있는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
심장으로 혈액을 보낼 때 중력에 인해 혈액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역류하는 걸 방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심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다리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피가. 근데 얘가 여기 판막이 있다는 거죠. 여기 판막 이렇게 있어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지 못하게, 올라가고 내려오지 못하게. 예. 새들은 날아다녀야 되는데 뼈가 너무 그렇게 채워져 있으면 무겁기 때문에 뼈가 비어 있다. 중력 때문에 그렇죠.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 밀도 차이로 중력 차이가 발생하여 대류현상이 일어나고 대기순환도 나타난다. 내심 탄탄을 해보겠습니다. 97쪽까지 해봅시다. 그러니까 중력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질량에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중력의 크기를 뉴턴이라고, 무게라고 하는데 단위는 뉴턴 단위를 써야 되고, 킬로그램은 이제 질량 단위고요. 중력은 힘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 써야 되는 겁니다. 물체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다 맞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A는 이런 공식을 하나 유도했는데 M분의 F라고 하는 공식을 유도했는데 이거를 M을 양변에 곱하면 F는 MA가 돼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질량이 크면 힘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이 지금 F1과 F2가 같은 겁니다. 얘가 그거 아셔야 되고, M1이 커지면 F1도 커지지만 F2는 변함없다. 아니, 둘 다 커지는 거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R보다 가까워지면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의 크기는 F1보다 커지는 거고요. 가까워지면 거리가 가까워지면 커지는 겁니다. 1번이 답이고요. 3번에 0.1초 간격으로 나타냈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뭐 이건 좀 어렵거든. 일단은 0.1초 동안에 여기에 평균 속도가 얼마냐면 0.1초 동안에 5cm를 갔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 미터야, 미터. 그쵸? 0.5cm니까 이게 0.05m야. 이거 어려운데. 그러니까 0.1초 동안에 0.05m를 간 거야. 그러니까 위아래 10을 곱하면 0.5m/s가 여기에 평균 속력이야. 평균 속력.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하면은 1.5m/s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 평균 속력이 0.1초 동안에 0.15m를 가니까 1.5m/s예요. 여기도 마저 하면은 똑같이 하면 얘가 2.5m/s야. 지금 내가 한 거는 구간별로 평균 속력을 한 거야. 평균 속력. 그럼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사이에 이 구간별로 사이는 0.1초고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게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가속도를 구하려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0.1초고 그 사이에 0.5에서 1.5로 증가했기 때문에 1.0m/s가 이게 증가한 거예요. 이게. 그럼 위아래로 10씩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10m/s 제곱이 가속도가 됩니다. 4번이 답인데요. 구간별로 평균
속도를 구한 다음에 속도 증가량을 알아낸 겁니다. 여기서 구해도 똑같아요. 여기서 구해도 똑같습니다. 0.1초 동안에 1m/s 증가했기 때문에 1초 동안에는 10m/s가 증가하는 거니까 가속도는 10m/s 제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쇠구슬에 작용하는 힘 일정한 거 맞고요.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가속도가 일정한 거고 속도는 증가를 한 거고 일정하게 질량의 2분의 1 m인 쇠구슬을 자유낙하시키면 가속도가 이렇게 된다. 가속도는 g로 일정한 거야. g로. 질량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가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중력 가속도는 g로 일정한 겁니다. 질량이 줄어들어도 힘은 반으로 줄어드는 게 맞아. 힘은 반으로 줄어드는 게 맞는데 가속도는 계속 9.8m/s g로 일정한 겁니다. 자, 속력 3초 때 자유낙하 했는데 자유낙하한 거죠. 저거 위에서.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를 알면 쉬워. 얘는 1초 지나면 9.8씩 증가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3초가 지나면은 얘가 이런 건 약분되거든요. 이 단위도 29.4m/s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0에서부터 1초에 9.8씩 증가하기 때문에 3초가 되면 29.4m/s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은 거지. 질량이 변화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FA랑 FB랑 FC 같은 겁니다. 공에는 지구에 의한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에는 지구에 의한 중력만 일정하게 작용한다. 7번. 자, 이게 지금 하나는 B는 수평으로 던진 거고요. A는 자유낙하한 운동이야. 이렇게 던졌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A는 자유낙하 맞고 A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고요. B는 포물선 운동. 이거 포물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다음 B에는 수평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연직 방향, 수직 방향이죠. 수직 방향. B는 연직 방향으로 A와 같은 등속 운동을 한다. 같은 운동을 한다. 맞죠? 등가속도 운동. 그 다음에 A와 B가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같다라고 쓰고 연직 방향으로 가속도가 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5m 높이에서 3m/s로 던졌다. 1초 후면 지면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1초 동안 수평 방향은 계속 3m/s로 날아간 거예요. 1초 동안. 수평 방향 이 R은 3m예요. 3m.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1초 걸리니까 옆으로 날아간 것도 1초거든요. 수평 방향으로 1초 동안 날아간 거기 때문에 3m 이동한 거죠. R은. 자,
대포알 쏜 속도는 지금 C가 제일 빠른 거고요. B가 A보다 크다. 이것도 맞네. 운동하는 동안 대포알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이게 대포알의 질량을 봐야 돼. 근데 여기 써있죠. 질량이 같으면 힘의 크기가 같은 거야. 이게 지금 C가 질량이 작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속도가, 맨 처음에 출발하는 속도가 빨라서 그런 거지. 운동하는 동안에 A가 B보다 크다라고 돼 있구나. 예, 큰 게 아니라 이제 같은 거죠. 미안. 이건 같은 거죠. 질량이 같은 거니까 같은 거다. 그 다음에 운동하는 동안 C에 중력 작용하지 않는다. 아닌데 중력 작용한 거고, 그러니까 얘가 중력이 만약에 이게 작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일로 날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뉴턴은 왜 그 달이 지구를 일정하게 도냐, 지구는 왜 태양을 일정하게 돌고 있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야. 원래 사실 천체에 대해서, 천체를 관찰하면 천체를 연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게 돌려면 잡아당겨야 되는 힘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력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만유인력 발견하고. 1번이 답이고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원운동하는 겁니다. 중력과 관련된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혈관 안에 판막이 혈액의 역류를 막는다. 이거 되고요. 구름 속에 성장한 물방울이 비나 눈으로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게 중력이 있으니까 내려오는 거고. 대류현상 있는 거 맞고요. 밀물과 썰물에 의한 주된 까닭은 태양과 지구의 중력, 이게 주된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달하고 지구의 인력이라고 하죠. 태양도 영향을 주긴 합니다. 약간 달이 더 가까워서요. 고도가 낮은 곳은 고도가 높은 곳보다 산소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산소 농도가 높습니다. 4번 답이고. 코끼리나 하마와 같이 무거운 동물은 중력에 적응하기 위해서 강한 근육과 단단한 골격을 가지고 있다. 중력이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 식물의 뿌리가 땅 속으로 자란다. 그 다음에 뭐 있을까? 귀 속의 전정기관은 중력을 감지하여 몸의 균형을 잡는다. 쇠구슬과 깃털이 바닥에 동시에 도달하고요. 힘의 크기가 같은 게 아니야. 힘은 쇠구슬이 더 많이 크게 작용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가속도가 같은 거야. 가속도가. 지그, 기억 지그. 힘은 쇠구슬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자, 이 질량을 비교하시면 이 힘이 지금 A가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지면에 닿을 때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정하다. 이런 걸 맞고,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도는 B의 연직 방향의 속도가 같다. 이것도 맞고요. 둘 다 연직 방향은 둘 다 9.8m/s로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12내씩 작용하니까 그렇고,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같다. 아니에요. 이게 가속도가 같은 거고, 중력은 A가 큰 거야. 질량이 크면. 3번이 답이고요. 자, 이 질량이 다르네, 얘 둘이. 근데 이게 질량이 달라도, 선생님 얘기 들어봐. 질량이 달라도 동시에 도착해요. 질량이 달라도. 근데 거리가 지금 얘가 2배 큰 거는 요 처음에 이렇게 그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속도가 2배 빨라서 그런 거예요. 얘가
두 배 더 빨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 동전 튀어나가는 속도는 B가 A의 2배다. 맞아요. 동전이 날아가는 동안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이거는 질량을 봐야 되는데 질량을 보는데 A가 더 커. 그럼 2배. A가 2배니까. 동전이 날아가는 동안 연직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 연직 방향 가속도는 둘 다 같은 거죠. 연직 방향은 이제 자유낙하니까 같은 겁니다. 3번 답이고요. 자, 처음 공 던진 속도는 A가 큰 거죠. 두 공을 동시에 던진다면 두 공은 지면에 동시에 도달하죠.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두 공의 연직 방향 속도는, 이건 같은 거. 연직 방향 속도는 자유낙하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4번 답이고요. 일단 샀다가 역학적 시스템 반전 하겠습니다.